달서구 의회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달서구 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재개정 및 안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홍복조 의원이 재난상황 시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 관련하여, 윤건근 의원이 폭염대책 관련하여, 원종진 의원이 달서 별빛 캠프장 확장 조성과 관련하여, 박광규 의원이 월배 차량기지 이전에 관하여, 김인호 의원이 진천동 민원 폭주에 대한 근무자 보강 요청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날 임시회에서는 사회복지비 60% 이상, 재정자주도 35% 미만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 상향 조정, 국세 지방세 세입구조의 6대4 비율까지로의 조속한 개선 등을 촉구하는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이 발의하고 채택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홍복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김정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배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과 함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임시의 마지막 날인 7월 24일의 제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17일 지역 주민의 영어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생활 기반 확대를 위해 달서구 최초 영어 전문 구립도서관인 달서영어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영어도서관은 송현동 일원에 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927제곱미터 규모로 북카페, 자료실, 퀴즈룸,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7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1층 북카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며 2층 자료실에는 다양한 영어 도서와 열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3층 퀴즈룸은 영유아와 학부모가 함께 영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으며 프로그램실에는 다양한 영어 독서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달서 영어도서관 자료실에는 도서 13,845권, DVD 705점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도원, 성서, 볼리, 가족문화, 어린이 도서관에 이어 6번째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며 이번 달서 영어도서관 개관으로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생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수준 높고 희망이 넘치는 명품 문화도시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달성군 보건소는 화원 전통시장을 찾아 감염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달성군 보건소와 화원업 직원, 새마을 분여회, 인근병원 관계자 등은 화원업 사무소에 모여 화원 전통시장을 거쳐 대구 신청사 후보지인 화원 LH 홍보관까지 일일이 시장 상인과 시장 이용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부채와 물티슈를 전달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 관한 설명과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그 개인 손 씻기를 필히 챙겨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국을 나갈 경우에는 그 해외 여행 정보 사이트에 꼭 접촉을 해서 그 나라의 정보를, 질병 정보를 꼭 숙지하고 해외 여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야생 진드기 그 방지를 위해서는 그 야외 활동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철은 장마와 고온 다습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별한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한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은 물론이고 물은 끓이거나 생수 등을 섭취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야외 활동 시에는 진드기나 모기, 파리 등 감염병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해 해충 기피제를 적극 활용하고 이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한다면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달성군 보건소는 해외 여행객들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달성군 9개 읍면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선 진드기 기피제 등 예방 물품을 배포하는 등 감염병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서남 신시장은 17일 13시부터 19시까지 7월 천냥대회 행사인 시장탐험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선보이는 천냥대회 행사는 1,000원부터 5,000원까지의 저렴한 비용으로 재구성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이외에도 문화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서남 신시장 일대에서는 의류와 소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을 함께 진행하여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시장 중앙 무대에서는 천냥대회 부대 행사로 룰렛 돌리기, 시장 탐험전, 서남 빙고 게임, 추억의 뽑기 게임, 천냥대회 베스트 참여업소 선정, 버스킹 공연, 스마일 네일 아트 등 행사가 진행되어 소비자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펼쳤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에게는 서남 신시장 방문이 일상 속의 여행이 되고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9)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관람객 안전을 위해 20일 하루는 중단됐지만 두류공원 일원과 평화시장 등에서는 치맥 페스티벌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올해의 유망축제로 선정된 이번 축제는 여름엔 치맥은 확실한 행복, 가자 치맥의 성지 대구로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치맥축제는 17일 화려한 개막식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3년 연속 100만 명 관람이라는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올해를 100년 축제를 향한 도약의 해로 삼고 글로벌 지역 동반 성장, 관광산업 축제 도약과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과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135개 업체, 255개 부스 참가와 함께 40여 개의 치킨 업체와 수제 맥주를 포함한 11개 맥주 브랜드가 참가해 다양한 치킨과 맥주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였으며 닭 튀기는 로봇과 드론을 이용한 개막식 연출 등 식품 산업의 신기술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두류공원 전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친환경 위생컵 사용과 다회용 맥주컵 판매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친환경 축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치맥 열차와 글로벌 존을 운영해 1,800여 명의 외국인이 다녀갔습니다.
한편 대구 치맥 페스티벌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치맥 축제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 240여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90여억 원, 고용 유발 효과 15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구시는 19일 인권도시 대구 만들기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지역의 인권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인권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먼저 조성재 대구 한의대 교수가 나와 사람 중심 인권도시 대구의 현황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인권정진위원회 서창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동식 대구시의원과 서성엽 장애인 지역공동체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인권정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인권정진 방안을 인권정책 추진에 반영해 더 나은 인권도시 대구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람 중심의 인권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도시 대구 만들기, 인권 지킴이 2019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두루공원 코롱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합니다. 한국 포크 공연의 신기원을 이룬 이 행사는 대구를 포크 문화 1번지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한 세대를 초월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상급 포크 뮤지션과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는 대구의 포크 뮤지션이 이 페스티벌을 통해 서로 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출연할 대구 포크 뮤지션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한국적 정서를 잘 녹인 곡들로 유명해진 김강주와 소프라노 출신의 파워풀하고 매력적인 보컬 라인을 자랑하는 정은주, 대구 포크 페스티벌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신세대 싱어송라이터 현설 등의 뮤지션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오는 31일 청룡홀 무대에 올립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 가잣집으로 아이들을 유인해 잡아먹는 마귀 할멈과 그를 물리치는 두 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 웃는 얼굴 아트센터가 지역의 우수한 예술단체를 소개하기 위해 선보이는 예술 키움 시리즈 5번째 기획 공연으로 나무 아트 컴퍼니가 준비한 오페라입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우리말로 진행되는 오페라 작품으로 여름 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1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서구가 외국인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외국인이 민원실 방문 시 언어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10개 언어가 지원되는 외국어 제3자 전화통역 서비스에 대한 안내카드 및 홍보 배너를 자체 제작해 6월 종합민원실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습니다. 또 종합민원실 내에는 외국인 전용 창구와 홍보물 게시대를 설치하고 4개 국어로 제작 배부한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문은 한국 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소방서의 낙동강 스포츠밸리 119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이야기입니다. 달성소방서는 낙동강 스포츠밸리가 많은 시민이 찾는 곳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119 시민안전봉사단, 수변안전요원, 의용소방대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19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발대한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12명으로 심폐소생술 강사 과정을 이수한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됐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전에 간이 수상 구조 장비 사용 방법 등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 기사는 금포초등학교의 조선관계 회복을 위한 위문 공연 소식입니다. 대구 금포초등학교는 매년 학교 인근의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위문 공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달성요양병원과 마음다해 요양원, 그리고 대구 가톨릭 치매센터에서 위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오카리나, 소리북, 가야금 연주를 배우는 학생들이 악기를 들고 인근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깜찍하고 흥겨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최성식 교장은 학생들이 어르신을 위한 공연으로 인해 기쁨과 자기 효능감이 커지고 경로효진 사상을 함양하면서 조선관계 회복 교육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신감 있게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지역민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10일 용산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달서구 지회 회원들과 성서코끼리 봉사단, 힐드민턴 봉사단, 성서경찰서 직원 등 지역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5일 주민의 문화생활과 지역예술문화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음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해 음악문화사업 전반에 대한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역 음악 사업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 가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2일 관내 독거 어르신에게 사랑의 미숫가루 2.8kg들이 40개를 전달했습니다. 최석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협의체는 매년 무더운 여름 가창면 독거 노인에게 따뜻한 도움이 되고자 미숫가루를 전달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지역 행사에도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등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성군 농공업 새마을회는 11일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우이웃 돕기 라면 기증 행사를 가지고 지역의 불우이웃 1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행사는 새마을회에서 회원들의 후원비로 진행됐으며, 더위에 힘겨워할 소외된 이웃에 작은 온기를 대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농공업 새마을회는 연중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국토 대청결 운동, 무료 급식 봉사나 소외 계층을 위한 도시락 봉사 등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7월 1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9일 달서구 출신으로 제30회 나폴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태권도 2관왕을 달성한 황예빈 선수를 초청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제30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태권도 품새 종목 2관왕에 오른 달서구 출신 황예빈 선수를 초청해 국위를 선양하고 지역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데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장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황예빈 선수는 9일 제30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태권도 품새 종목에서 윤지혜, 정승연과 함께 단체전 결선에 나서 평균 7,240점으로 2위 대만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대회 태권도 품새 종목에서 황예빈 선수와 함께 강완진, 오창현 등 이관왕에 오른 선수를 3명 배출했으며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달서구는 최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증가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사업 효과 증대를 위해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 설치 운영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건적별로 3개소, 장기동 장성초등학교 앞, 두루삼동 주택가, 도원동 도원, 근린공원 부근에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해당 급식소 먹이주기 및 청결을 관리합니다. 또한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실시해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급식소 시범 설치로 길고양이로 인해 쓰레기 봉투 훼손, 울음소리 등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길고양이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과 먹이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 보호는 물론 감염 질병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다문화 가족 및 결혼 이민자 26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발생한 다문화 가정 폭행 사건과 관련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가정폭력 예방법과 대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가정폭력 발생의 구조를 이해하고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 적극적 자기보호 필요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달성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방문교육 사업 및 다사현풍, 교육관 운영 등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19일 민간 통합 사례 관리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주거 및 자녀 문제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9년 제3차 민간 통합 사례 관리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민간 통합 사례 관리 슈퍼비전 회의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와 질 높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 강화, 민간 기관의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연 4회 이상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손녀 진로 문제, 부자 가정 자녀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으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경숙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참여하여 저소득 가구의 사례를 통해 목표 설정과 서비스 개입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